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헤드기어 치료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헤드기어의 제작 및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드기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성품을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헤드기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먼저 환자의 구강 내 상악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킹 펜슬, 그 다음에 영 플라이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헤드기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항상 상방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환자에서도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상방의 위치를 하도록 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 있어서는 이와 같이 반대쪽으로 해야 되겠죠. 반대쪽에 이와 같이 정조항을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치열궁에 맞게끔 이와 같이 아치 컨터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치가 조금 넓어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치 컨터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헤드기어 자체가 이너보우가 상하게 제1대구치에 라운드한 튜브에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기어의 이너보우는 이와 같이 스페이서를 통해서 웰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인워드 방향으로, 몰라 옵셋은 이와 같이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것에 반대로 이와 같이 인워드 방향으로 밴딩을 할 수도 있게 돼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와 같이 U-쉐입의 루프 모양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자는 A번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C번 와이어 밴딩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C번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상악 제1대구치의 튜브에 입구를 마킹을 하겠죠. 이때 마킹할 때도 전방부에 있어서는 3 내지 5mm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띄우고 나서 마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마킹에서 보통 U-쉐입을 줄 때에는 7mm 전방부부터 와이어 밴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두께가 한 1mm 정도 있고 첫 번째 앞쪽에 루프, 두 번째 뒤에 루프가 있기 때문에 2mm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한 영플라이어에 라운드한 비크를 사용하면 한 5mm 정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mm 전방부부터 U-쉐입의 모양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U-쉐입의 모양을 이렇게 주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우측 같이 주게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구부리면서 상방을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교환면을 향하도록, 즉 하방을 향하도록 유루프를 주는 게 환자가 착용하기가 훨씬 더 편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기어를 먼저 제작을 하기 전에는 먼저 헤드기어의 전 단계로 상악의 치열궁에 있어서는 배열을 먼저 해서 상악의 제1대구치가 디로테이션이 돼야만 됩니다. 그럼 디로테이션 할 때 하기 위해서 6번 전방부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인상을 체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상을 체득해서 헤드기어와 ABP를 같이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서 헤드기어와 ABP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헤드기어와 ABP를 환자에게 장착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헤드기어를 딜리버리 할 때도 먼저 헤드기어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헤드기어의 사용법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보통 헤드기어인 경우에는 헤드기어와 ABP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서비칼 헤드기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칼 헤드기어인 경우에는 전형적인 힘이 상악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펑셔널 어플라이언스의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헤드기어와 ABP를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6번 이를 2x4 어플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1번, 2번, D번, 6번을 장치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인상을 체득을 하시면 돼요. 이때 더블 바칼 튜브는 먼저 환자에서 웰딩이 되고 세멘테이션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때 더블 바칼 튜브는 이와 같이 아치와이어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보 헤드기어에 이너보우가 들어가는 라운드한 튜브가 있습니다. 이런 라운드한 튜브를 교환면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잇몸 쪽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요?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잇몸 쪽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치아의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에 가까이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헤드기어의 더블 바칼 튜브에 이와 같이 라운드한 튜브는 교환면 쪽에 주로 많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구강위생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돼요. 그러고서 헤드기어의 이너보우는 이와 같이 세 종류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U-쉐입을 줄 수가 있겠죠. U-쉐입인 경우에는 교환면 쪽으로 위치를 하는 것이 더욱더 환자가 착용하기가 수월하고 잇몸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스페이서를 통해서 웰딩을 해서 이와 같이 여기에 스탑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인워드 방향으로 밴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이와 같이 헤드기어의 라운드한 튜브에 걸려야만 됩니다. 그때 전방부에 있어서는 전방부는 이와 같이 3 내지 5mm 정도 떠야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와 같이 뒤쪽으로 이너보호가 이와 같이 치아에 닿게 되면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1대구치가 후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스페이서를 또 웰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한테도 이와 같이 만든 상태에서 끼게 되면은 방향이 한쪽은 잘 들어가요. 근데 반대쪽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쪽의 방향 자체가 제1대구치의 이와 같이 이너보우 라운드한 튜브의 방향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튜브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이 잘 들어가고 같은 방향이 돼야지 끼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의사가 끼기가 힘든데 환자가 낄 수가 있을까요? 못 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메지알 로테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 헤드기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디로테이션을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헤드기어를 조절을 하고 헤드기어 조절은 한쪽 먼저 하고 이와 같이 헤드기어의 방향이 그 다음에 이너보우가 그 다음에 헤드기어 튜브의 방향과 평행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것은 아우터보우의 방향이 되겠죠. 우리는 긴 아우터보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컬 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착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상하게 제1대구치보다는 상방에 위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알라 카트리지 코의 레벨과 같은 선상에 위치를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한테는 입술을 잘 담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가 보이지 않고 윗입술도 내려서 다물고 아랫입술도 이와 같이 해서 헤드기어의 이너보우, 아우터보우의 경계 부위에 입술이 위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힙의 크기는 400에서 500g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용 시간은 학교 갔을 때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잠잘 때를 포함해서 12시간에서 14시간 착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조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먼저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만 먼저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엔테리어 바이트 플레이트를 착용을 해도 이와 같이 교합력이 떼지기 때문에 하악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하고 이 닦을 때 빼고는 계속 착용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입술을 잘 다물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될 거예요. 그럼 한 달 뒤에 와서 헤드기어를 장착을 하고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서 14시간 이상 장착을 하라고 하겠죠. 그리고서 이런 헤드기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페이스 마스크랑 틀리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착용을 해야지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헤드기어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상악골 후방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악의 치아도 이와 같이 원심으로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우터 보호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조절을 해서 이와 같이 내려온 아우터 보호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입술에 이와 같이 중앙에 위치를 할 수 있게끔 아우터 보호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너 보호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우터 보호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상방에 위치를 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10세 된 여자 환자입니다.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돌출을 주소로 내원하였어요. 오브젯이 커요. 지금부터 17년 전에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상악 전치부 스페이스에 있고 C번, D번, 2번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게 ODI, APDI, CFI 되겠죠. ODI 81.5, APDI 75.5, 컨비네이션 팩터 157로 클래스 2 로앵글입니다. 그래서 구치부를 디로테이션 하기 위해서 1번, 2번, D번, 6번에 붙여서 오픈 코일 스프링 쓰고 그 다음에 헤드기어를 착용해서 끝난 증례가 됩니다. 그럴 때에도 이제 이 환자인 경우에는 약간 입을 벌리고 있어요. 환자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입술을 잘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PDI는 80.5로 1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ODI와 CF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서비칼 헤드기어를 통해서 버티칼 디멘션이 증가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환자가 약간 입을 좀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악이 벌어지는 양상이 전방으로 이동보다는 약간 시계 방향으로 후하방 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ODI가 81.5가 71로 갔고 APDI가 75.5가 80.5로 갔습니다. 그래서 헤드기어를 통해서 상하게 굳히는 정출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정출이 되면서 하악은 더욱더 전방에 위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입을 잘 다물고 있으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지만은 입을 못 다물게 되면은 결과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래스 2 로앵글인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ODI가 80, 75, 155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컨비네이션 팩터가 크기 때문에 APDI로 80을 만들기 위해 있어서는 ODI가 5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발치료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ODI 75, 73, 148인 경우에 있어서는 클래스 2 하이앵글입니다. 이 환자의 성장 방향은 전방으로의 성장보다는 후하방으로의 성장이에요. 75가 ODI 값이 크지만은 컨비네이션 팩터가 작기 때문에 이 환자인 경우에는 하악이 후하방 회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클래스 1 하이앵글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딘가의 치아를 뽑을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엣지2 엣지 바이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끄집어냈을 때 모습을 보고, 그런데 안 좋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상악골이 이렇게 튀어나왔거나 아니면은 로어 엔테리어 페이셜 하이트가 긴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장 중이면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팩터가 큰 애들인 경우에는 우리는 헤드기어와 ABP를 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ODI를 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팩터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환자의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팩터가 156입니다. 반면에 이쪽 환자는 커뮤니케이션 팩터 148이에요. 그런데 ODI는 76이에요. 큽니다. 이 환자를 딥바이스트로 놓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시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성장 중이면서 커뮤니케이션 팩터가 큰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우리는 헤드기어와 ABP를 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증리, 특성인 환자나 커뮤니케이션 팩터가 작은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헤드기어 치료보다는 어딘가치아를 발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비칼 헤드기어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크레스트 로 앵글, 하이 CF 밸류죠. 커뮤니케이션 팩터가 155 이상이어야 되고 약간 입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상하계에 있어서는 제2대구치가 맹출하기 전이 좋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UOP, POP가 정상의 값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UOP 자체가 스티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서비칼 헤드기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